옛날 생각나네요. 당신의 다음을 토닥토닥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부의 세계 이태호도 지선우에게 사용한 외도하는 배우자들이 상대 배우자에게 자주 사용하는 수법인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가스라이팅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스라이팅은 이태호처럼 자기애성 성격의 나르시스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좀 사용하는 기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부부의 세계 드라마 한 장면이 이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상황을 아주 잘 보여줬었잖아요. 이승현 씨 그 장면을 좀 묘사해 주시겠어요? 네. 외도가 다 이제 들통이 난 후에 이태호가 지선우를 평소 협박하던 그 박인규와 함께 지선우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가잖아요. 네. 그리고 지선우가 환자인 민현서를 시켜서 이태호를 미행하고 또 박인규를 협박했다고 원장한테 일러요. 그리고 나서 이태호는 지선우에게 당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 너 되준영이를 믿고 맡기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선우 부모님 얘기도 막 꺼내죠. 그때 아빠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고 엄마가 힘들어하다가 극단적으로 사고를 내서 두 분이 돌아가신 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선우에게도 너도 너 엄마처럼 안 될 자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원장한테 지선우의 정신 감정을 이제 의뢰를 하죠. 이 장면 보면서 저는 땅을 쳤죠. 저런 가스라이팅을 어. 나르시스트들이 자주 사용하는 가스라이팅을 아주 잘 묘사한 장면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간단히 말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나 감정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느끼게 하는 조작의 일종이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반복적으로 교묘하게 일어나면 정말 당하는 사람의 현실감을 훼손시킬 수 있어요. 이 장면에서는 지선우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서 보인 감정 반응이나 행동들이 외도 자체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이 아닌 마치 지선우가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이태호가 교묘하게 그 상황을 몰아붙이잖아요. 지선우가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껴서 한 행동이 당연한 반응이 아닌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것처럼 더 중요하게는 듣는 원장은 물론이고 지선우 본인도 혼란을 느껴요. 이유는 지선우의 가장 큰 상처이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부모님 얘기를 해서이죠. 지선우는 아마 평생 이런 외도한 아버지를 자신의 불안정한 어머니가 차 사고를 내서 고의로 죽였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도 남편의 외도라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니 얼마나 좀 심적으로 혼란스러웠겠어요. 심지어 파티장에서 막 가위로 이태호를 찌르는 그런 상상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행동들이 정말 정상적인 반응인가, 나도 엄마처럼 미쳐가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속 깊이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사실 교묘하게 이태호가 이용을 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남들에게는 노출하지 않고 남편한테만 털어놓는 가장 깊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이용하다니 지선우 정말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름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원래 연극이었다가 영화화된 1940년대 영화 가스라이트에서 기원한 단어예요. 영화에서 남편이 옛날식 가스등 불 밝기를 부인 몰래 반복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해요. 부인이 그래서 남편에게 가스등 밝기를 당신이 바꿨어? 라고 물어보는데 남편은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불의 밝기 차이 없는데? 당신이 잘못 보는 거야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부인은 점차 자신과 남편 둘만 있는 집인데 둘 다 등을 조절한 적이 없는데 가스등 밝기가 왜 갑자기 달라져 보이는 거지? 내가 잘못 보는 건가? 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건가? 스스로를 그렇게 계속 의심하다가 결국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내용이에요. 영화 내용처럼 그 가스라이팅은 당사자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나르시스트 상대방이 거짓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이 마치 문제가 있어서 그 상황을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잖아요. 영화에서는 다소 좀 극단적인 상황이 묘사된 것 같기는 한데 실생활에서는 가스라이팅이 어떤 식으로 보일 수 있나요? 특히 외도 상황에서 그 이태호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도 세부적으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기법인 현실을 아예 부정해 버리기예요. 아예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일어난 상황인데.
지선우가 처음 의심 시작할 때 이태호를 미행하는데 결국 이태호 어머니 병원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선우가 나중에 이제 자신이 의심한 것을 창피해하면서 이태호한테 실은 내가 의심해서 쫓아온 것이었다 이렇게 실토를 하는데 이태호는 뭐 어떻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 정말 황당하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상황 자체가 가스라이팅이죠. 이태호는 지선우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여다경 집으로 안 가고 엄마 병원으로 가서 계속 엄마 병원에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아니라는 것이 간호 선생님 통해서 들통이 나지만 그리고 지선우한테 너가 의심하는 외도 상황은 아예 일어난 적이 없어. 너가 완전히 상상하는 거야. 그렇게 부정해버리고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잡힐 때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부정하잖아요. 지선우 친구 그 산부인과 의사 설명숙도 사실 현실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가스라이팅의 아주 좋은 예를 좀 보여줬어요. 설명숙도 질투만 나르시스트 친구라고 저번에 원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주신 적 있잖아요. 지선우가 처음에 이태호 외도가 의심이 돼서 설명숙한테 다 털어놓는 상황에서 설명숙은 이미 외도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어머 그런 일은 없었어. 너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니? 뭐 반반한 남편이 있는 것도 힘들구나. 일 좀 쉬엄쉬엄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선우는 자신이 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있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걸 완전히 막 부정해버리잖아요. 지선우가 오바해서 또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인 것처럼 안 그래도 지선우처럼 마음이 불안정하고 그 상황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한테 당신이 그렇게 느낄 상황이 아니다 라고 교묘하게 주입을 시키면 듣는 사람은 더 혼란스럽고 스스로를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난 질투많은 친구 영상을 보면서 설명수 캐릭터가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캐릭터도 자기애성 성격의 특징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나르시시스트로부터 교묘한 조작, 즉 매니퓰레이션을 당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그 나르시시스트가 말하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잘못 기억했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자꾸 착각을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두 번째 가스라이팅 기법은 주제 돌리기예요. 대화 안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은 대화의 주제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잘 바꿔요. 그리고 과정에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하죠. 이태호도 지선우와 아들 양육권에 대해서 좀 다툴 때 지선우가 병원에서 일할 동안 자신이 다 키웠다. 뭐 당신이 준영이를 잘 알기는 하냐. 내가 항상 곁에 있었는데 뭐 이렇게 지선우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지선우가 준영이를 뭐 안 보고 싶어서 안 본 게 아니라 이태호가 돈을 못 벌어오니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준영이를 위해서 생활비를 마련을 한 건데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대화를 계속 돌리죠. 또 일반적으로 그 외도하는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가 추궁을 하면 도리어 상대방이 과거에 크게 잘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배우자들에게 우리는 대부분 남들에게 못하는 창피했던 얘기들도 다 공유를 하잖아요. 지선우도 부모님 얘기를 이태호에게만 한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 자신이 외도 등의 실수를 한 불리한 상황에서는 너는 과거에 이런 적도 있었잖아 하면서 포커스를 배우자의 실수로 돌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상황이 일어난 것은 맞는데 너가 반대로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당사자의 말과는 모순되는 얘기를 주장해서 상대방을 혼란시키는 가스라이팅이에요. 예를 들어 외도하는 배우자가 뭐 내연남 또는 내연녀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상대 배우자에게는 출장이라고 속이고 아무개 직장 동료와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상대 배우자가 어떻게 그 직장 동료는 출장을 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직장 동료랑 출장 같이 갔다고 했잖아. 왜 거짓말했어? 하면 그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는 내가 그 직장 동료는 일이 있어서 안 간다고 했지 언제 같이 간다고 했어. 너 잘못 기억하는 거야 라고 상대방을 혼란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경우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동료한테 내가 인계를 받고 동료 대신 일을 진행을 했었는데 나중에 일이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동료가 인계를 제대로 나한테 안 해줘서 빵꾸가 났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그 동료가 만약에라도 나르시시스트면 그 부분 내가 다 인계해 줬는데 뭐 잊어버리셨나 보네요. 뭐 혹은 이 일이 처음이시라 좀 많이 혼란스러우신가 봐요.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옛날 생각나네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이전 이메일이나 문자 찾아봤던 생각이 나는데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너무 이제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분명히 맞는데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자기성 성격이었네요. 그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으면 그 상대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스라이팅은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가스라이팅이에요. 즉 이 주제에 대해서 당신이 얘기를 다시 꺼내면 앞으로 나는 너랑 얘기를 안 할 거야. 이 기법입니다. 이태호처럼 그 외도하는 배우자들은 배우자가 외도에 대해 의심하는 얘기를 꺼내면 몇 번 부인하다가 나 바람 피운 적 없는데 자꾸 이런 얘기 꺼내면 당신이랑 말 안 해. 같이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이 오면 상대 배우자는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외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도 없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믿고 싶지 않은데 사실도 아닐 수 있는 얘기를 내가 배우자한테 자꾸 하면 정작 중요한 다른 얘기마저 배우자가 안 들어줄까봐 아니면 둘 사이 관계 자체가 이런 대화들로 인해 손상될까봐 걱정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아니라는데 내가 자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언어적인 혹은 감정적이나 성적인 폭행이 일어나는 집안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아이인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특정 어른들의 보호 또는 지지나 사랑을 잃어버릴 거야 라는 압박 때문에 입을 닫아버리고 얘기를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원하는 거나 내 욕구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 이외의 다른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도 지속이 될 확률이 높아요. 다섯 번째,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별거 아닌 것처럼 축소시키는 게 가스라이팅입니다. 너 왜 이렇게 사소한 것을 예민하게 굴어? 너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고작 그런 거 가지고 불평을 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본인은 정작 자기는 작은 상황에도 힘들어해도 괜찮아요. 자신과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태호가 자기는 외도해도 지선우가 이해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상 지선우가 친한 친구인 손재혁이랑 잤다고 하니까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맞아. 내 친구인데 막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잖아요. 저는 처음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기는 할 것 다 하면서 남이 한 똑같은 행동을 하면 엄청나게 비난하는 그런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가장 슬픈 것은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로부터 수년간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면 당하는 입장의 배우자는 장기간 혼란스럽고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스스로 약간 저 사람 말이 맞아. 내가 잘못하는 거야. 잘못 느끼고 있는 거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야. 나 왜 이렇게 마음이 좁지? 자존감이 내가 너무 낮아서 그런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오늘은 부부의 세계 이태호도 지선우에게 사용한 그 외도하는 배우자들이 상대 배우자에게 자주 사용하는 수법인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가스라이팅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